피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직무대행께서 생각하시기에 보이스피싱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스입니까? 피싱입니까? 저희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전에는 전화금융 사기로 최초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와 금융 이 두 개가 이제 결합되고 또 요즘은 이제 범죄 조직적으로 이렇게 또 범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 그 말을 제가 굳이 선회하자면 전화 때문에 보이스라는 이야기가 들어갔고 결국 피싱이라는 범죄라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신종 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투자 리딩방이나 로맨스 스캠이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신종 피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결국 전기통신 금융 사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전화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뿐만 아니죠. 요즘은 예. 전화는 저도 사실 집 전화 있으세요, 직무대행님? 거의 안 씁니다. 아니, 예, 휴대폰으로 그렇죠. 이렇게.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 특히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보이스피싱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그런 예. 온라인을 통한 이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종 피싱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투자 리딩방이나 이런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뭐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경찰 측에서도 통합 대응단을 출범을 시켰죠. 예, 범정부적으로 통합대응단이 출범이 됐습니다. 통합 PPT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저희 의원실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같이 보면요. 통합대응단 출범 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2,932건. 그런데 이제 대응단 출범 이후에는 4분기 10월에서 12월만 봤는데 신종 피싱 발생 건수가 월 평균 1,895건으로 거의 보이스 피싱이랑 비슷해졌어요.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죠. 피해액을 보니까 월 평균 1,108억. 와, 한 달에 1,108억씩 피해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피싱이 주류 범죄로 부상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범죄 양상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찰이 의지도 분명히 높아졌을 텐데 현행 제도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제도적으로 좀 허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종 피싱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인데 이걸로 사실 분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전기통신 금융사기 외에 투자 리딩방 사기, 뭐 노쇼 사기, 뭐 로맨스 스캠, 뭐 여러 가지 그런 유형들이 새로운 유형의 사기들이 생겨서 네, 경찰이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또는 협조가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금융당국이 지급정지 조치에 많이 소극적이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 이제 금융권에 돈이 이렇게 묶이게 되면 그거를 피해자한테 바로 이렇게 돌려주고 하는 게 되는데 이 신종 피싱 같은 경우는 지급 정지 제도가 이제 금융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이 이제 한번 그 편취를 당하면 은행권에서 이걸 이제 그 지급 정지를 안 하다 보니까 바로 네, 범인들한테 요약하자면, 가는 겁니다. 예. 요약하자면 이 피해액과 피해 발생 건수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제도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금융당국의 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예,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맞죠? 제가 사례를 하나 확인해 보니까요. 지난 11월에 용산경찰서 형사님들이 우체국 계좌가 범죄에 쓰이는 것 같아서 지급 정지 관련된 내용을 요청을 했고 의심 거래니까 그랬는데 우체국 측에서 전화한 사람이 경찰인지 어떻게 하냐 팩스로 공문 보내라 지금 1시간 급한데 지급 정지 할 줄 모른다 뭐 이러면서 거의 1시간 30분을 지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금이 1억이 지출이 돼버렸다고 그래요. 이런 사태가 뭐 12월에 부산 사하에서도 뭐 노쇼 사기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주요 판례를 제가 찾아봤더니 형식적으로 투자나 거래의 외관을 띠더라도 실질이 사기라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적용 대상이다라고 판결을 한 적도 있고 신종 피싱에 대해서 보호 범위를 좀 넓히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융당국의 그 행위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금융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1차적으로 그 우리 통합 대응단장이 협의를 했다고 들었고요. 우리는 그 판례라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걸 봐서 충분히 그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법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데 금융권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이거는요, 대행님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이 경찰의 직분을 다 하셔야 될 문제 같아요. 그쪽에서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건 국민이고 그 피해를 막아야 되는 수사 주체는 결국 경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다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 은행권에서 뭐라 했는지 제가 봤더니 재화 용역 가장 행위는 재화 용역을 가장한 행위는 정상적인 상거래 분쟁과 구분이 어렵다. 자칫하면 선의의 피해자나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안 생기게 경찰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예, 저희가 그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경찰 측에 요구를 하고 저도 같이 발맞추겠습니다. 첫 번째, 법제처 유권해서 과로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신종 피싱이 환급법에서 규정하는 보이스 피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관점을 강조하시고요. 두 번째, 노쇼 사기나 이런 실익이 큰 분야부터 임시 지급 정지를 시범 도입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경찰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일단 만들고 먼저 선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금융당국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지고서는 국민들의 피해를 막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오픈 채팅방에서 어쩌다 보니까 그런 투자 리딩방 관련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 수법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꼭 막는 경찰의 효과를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의원실과 함께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